자, 우리 함께하는 사회문화 선생님이 이제 시즌2 수업을 한번 할 거야. 그래갖고 시즌2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 정리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풀이 요거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일부러 여기 좀 빨간색 표지에다가 뭐 고양이도 넣고 막 그랬어.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걸로 같이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함께하는 기출분석에는 6월 문제까지 좀 넣었어.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하면 된다. 알았지? 그래갖고 아마 이거는 강별로 끝날 때쯤에 할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그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수업 어떻게 할지 한 번만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뭐 함께하는 사회문화 선생님 모토인 건 알지, 그치? 그래갖고 뭐 혼자 수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내가 수업하면서 질문 언제든 받아주고 막 얘기하는데 질문 잘 안 하대 항상. 알았지? 근데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계속 질문하면 선생님하고 피드백하면 돼. 그래갖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S1, 뭐 대체 평촌 이런 데도 있고 예전에 온라인도 뭐 찍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네 보충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영상 촬영하고 있지만 이제 아마 부족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로 보내줄 거야. 알았지? 자, 그래갖고 선생님 이런 자격증도 있다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와 관련돼 갖고 이제 강좌 구성 하나만 잠깐만 한번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개념 완성 문제풀이가 같이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자, 잠깐의 개념 설명, 자료 분석, 그 다음 문제풀이, 테스트까지. 근데 내가 봤을 때 테스트 결과는 엄마한테 안 보낸다 그랬어. 왜냐면 테스트 결과를 엄마한테 보내면 니네들 지금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싸워.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볼까? 수업 시간에 타임테이블 보면 뭐냐면 왜 수업 한 10분만 일찍 와. 알았지? 그러면 이제 그 전주에 배운 거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선생님 진도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개념하고 문제풀이까지 진행되고 그날 배운 거 테스트 본다는 거. 자, 그래서 니네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을 보면 선생님 뭐 항상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해. 알았지? 그 다음에 EBS 분석지랑 기출 분석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만든 거 있잖아. 요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는 아마 누적해갖고 계속 넣은 건데 최근에 6월 문제까지 넣었다는 거. 알았지? 그것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야. 자, 왜 안 넘어가냐? 자, 모든 수업 PPT로 되어 있어. 그래갖고 아마 선생님 보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이해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활용해갖고 아니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최신 출제 경향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 기본이야. 그리고 6월, 9월 문제 내용 요소가 수능에 반영된다. 그래갖고 니네들이 가장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이거야 항상. 올해 6월, 9월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6월 문제를 분석을 8시간인가 한번 했거든. 근데 이게 올해 나올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좀 캐치하면 돼, 나라가지. 그러면 아마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 내용을 넣었다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하나만 잠깐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 거냐면 6월 문제 관료제하고 탈관료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6월에 나오면 거의 수능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야. 그래갖고 우리 9월 달에 어떠냐면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어. 알았지? 어차피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관료제 탈관료제 뭔지 알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9월까지 나오면 이거는 그냥 100% 수능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6월하고 9월 겹치는 수능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출변형학습은 필수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또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또 연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출분석에 대한 예시는 이제 뭐 이거 주관식 형태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숙달이 될 거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게 두 번째 수업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한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1등급 상은 학습방부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사회문화 1등 같은 경우는 평가원하고 교육청 재심을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그 도표 통계는 내가 얘기했지. 3년치 기출 문제를 좀 반복하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아마 수업할 때 아마 최근 3년치에 대한 거는 선생님 무조건 풀어줄 거야. 그것까지. 알았지? 그래갖고 아마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교재 같은 경우는 딱 6월까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9월 나오면 선생님이 첨부해갖고 그걸 비교해 한번 해줄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도표 통계의 예시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유형이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6월은 보통 기존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신유형이 나오잖아? 이게 9월 달에 신유형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신유형이 나오면 요런 식의 형태로 해갖고 수능이 나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푸는 게 실제로 그해년도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그래갖고 니네가 도표 통계도 역시 똑같아. 6월하고 9월 중에 신유형이다.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인구 문제가 최근에 좀 어려워. 근데 이게 20년 6월 문제였어. 알았지? 한 4년 전 문제다. 근데 니네가 한번 봐봐. 갑을 T년 T 플러스 80년 합계 출산율 그다음 0부터 14세 노령화 주제 이렇게 나왔지. 야,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어떠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 수능에 그대로 나왔어. 그래갖고 니네가 이제 봐봐.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다. 근데 갑을 T년 T 플러스 50년 합계 출산 노령화 주제 똑같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를 어떤 애들은 맞히고 어떤 애는 실수하고 어떤 애는 아예 못 풀거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4번. 내가 계산 못한다 그럼 6번 풀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예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쩔 때는 6, 7번까지 풀어. 왜냐면 걔네들은 수학 대신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좀 안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돼.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 도표통계 후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보여줄게. 이게 서울예고 학생이었는데 처음 왔을 때 25점인가 그랬어. 근데 나의 수업을 나랑 도표를 5번이나 했을 거야. 근데 본인도 한 4, 5번 풀어갖고 이 해당되는 걸 끌어올리는 걸 내가 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알았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작년에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수업 들었던 애인데 뭐 고대 합격해갖고 나한테 이제 오네. 그래갖고 내가 얘 보면서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게 5월달에 선생님 찾아왔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난 돗자리 메고 왔다고. 그래갖고 돗자리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뵙고 한강공원 가서 맥주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와, 작년에 집 학원 도서관 왔다 갔던 애가 근데 난 너무 좋았어. 알았지? 물론 이제 얼굴도 약간 달라졌어. 쌍꺼풀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도 생기고 막 그래갖고 와, 이게 대학생 때들이 완전 달라졌네. 알았지? 노랗게 머리 염색하고. 그래갖고 내년에 니네도 그래야 돼. 알았지? 어쨌든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 하나 더 볼게. 자, 수업 관리는 요거야. 어떠냐면 수업고 10분은 테스트가 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일 과제가 부여됐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응답. 이건 내가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일단 언제든 질문하면 돼. 왜냐면 인강에서나 이거는 대학생들이 알바로 해. 근데 대학생 애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답변 주는 거. 그래갖고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 수업이 아닌 이상을 답변을 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자, 그래서 만에 하나 결석을 할 때는 현장 강의 파일을 선생님 제공해 준다는 거. 제가 뭐 지금도 촬영하고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그냥 유튜브 클릭을 아마 줄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제발 이거 받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라고. 아직도 구독자가 7명인 거 내가 진짜 그게 너무 막 그래. 애들한테 창피해. 알았지? 그러니까 여름에도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애들한테. 여름에 보통 선생님 100명 정도 수업하는데 그 구독자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는 뭐지 도대체 막 그 생각을 했어. 이 중에 한 명은 영상 받으면 내가 확인한다. 알았지? 자, 야, 근데 궁금한 거는 구독을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있니? 있어? 아니, 구독자가 7명인데 누군지 알 수 있나? 나중에 물어볼게. 알았지? 도대체 7명 나 궁금해 죽겠거든. 알았어?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목표 없이 오지 말고 결과 없이 가져가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1등급 맞으려고 왔잖아. 그러면 결과 가져가는 거는 별거 없어. 딱 2가지만 지켜. 수업 시간에 늦지 말고 숙제만 잘해와. 알았지? 그러면 그렇게 한 학생이 내가 봤을 때 왜 성적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첫 장부터 한번 나갈 거거든. 그래갖고 니네가 이제 첫 페이지를 한번 펴봐.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그동안 했던 걸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려고 내가 일부러 중요 내용을 좀 빈칸으로 만든 것들이 좀 많거든. 그래갖고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2페이지랑 3페이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1강 정리하기 전에 봐봐. 우리 해당되는 게 1강에 해당되는 우리 빈칸을 잠깐 한번 채워넣어. 알았지? 한 2분 정도 시간 줄게.
자, 1강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일단은 먼저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거야. 그래갖고 니네가 옆에다 좀 적어놔.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는 수능에 100% 나오면서 이번에 24년도 6월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보통 6월 달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100%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을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가 딱 보면 자연상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면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 아니 뭐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알았지? 아니 뭐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우리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을 한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수뇌복구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얘네가 딱 보면 이거야. 얘는 인간이 개입한 게 아니잖아. 얘는 인간이 개입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어떤 활동을 한다, 의지가 개입된다. 이걸 갖고 자연과 사문을 비교하는 거야. 야 그러면 중력의 법칙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야 중력의 법칙은 봐봐 물건을 위로 던지면 아래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그리고 반드시 발생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물건을 위로 던지면 모든 애들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우리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당위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야. 마땅히. 당연히.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얘는 계엄 법칙. 그 다음에 확률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우리 한 문제야. 근데 최근에 나온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 경험적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또 하나 뭐가 있니?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인과관계. 인과관계.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는 자연이야. 명확해. 얘는 어떨까? 불명확하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이걸로 나누면 돼. 그래서 선생님 보면 얘는 100%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연습을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 그거다. 자, 1번 이래갖고 관련된 다음과 같은 현상과 관련된 거 옳은 것은 막 이러면서 골라. 그래서 나오는 게 항상 이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은. 그래갖고 자연사문 비교해갖고 문제를 푸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보통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알았지? 그래갖고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갖고 그 뒤쪽에 보면 일단은 관점 문제가 이제 나와.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이 관점 문제에도 니네가 줄쳐놔. 얘도 6월에 문제가 나왔다.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관점을 좀 나눌 때는 이렇게 좀 나눠. 관점. 관점은 두 가지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있어. 상호작용. 자, 그래갖고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지. 기능 갈등. 자,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 우리 상상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얘는 사회랑 개인이 있잖아? 그럼 뭘 강조할까? 얘는 사회를 강조하는 거. 기억나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사회가 있고 어떤 개인이 있으면 개인을 강조하지. 그렇지? 그래서 얘의 단점은 그거야. 사회를 너무 강조하니까 개인을 소홀히 하는 거지. 얘는 너무 개인을 강조하니까 사회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소홀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야.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자, 머릿속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유기체설적인 입장이야.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모든 기능들이 어떠냐면 각각 기능들이 있어. 그러면 봐봐. 우리 니네 몸을 보면 심장이 있고 손톱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심장이 없으면 죽어. 근데 손톱이 없으면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 중요한 기능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이 있어. 야 근데 한 가지 이거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있어야 되겠지.
맞잖아. 심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팔은 없지만 만약 팔이 있어. 근데 일단 팔이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니네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고 합의. 얘들아 전체 합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기능이야. 요거 알았지? 야 근데 니네가 한번 확인하는 거야.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갈등이다. 특정 집단의 합의가 나오면 얘는 갈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능 갈등. 그렇지? 야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한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의존적 관계다 이렇게. 상호 의존적 관계. 알았지? 그래갖고 이게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서로 의존을 한다. 알았지? 그래갖고 이 상호 의존 관계를 다른 말로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이 얘들아 이거야. 특정 집단의 합의랑 전체 합의.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기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몸속에 있는 기능을 제대로 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사회는 안정을 이루고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자. 알았지? 그래갖고 그럼 니네가 이제 옆에다가 하나만 좀 볼게. 우리 기능은 안정을 추구할까 변동을 추구할까? 승찬아 안정을 추구하니 변동을 추구하니? 안정이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야 그럼 갈등에 대한 입장이 있어. 이거 10명 중에 3명이 틀린다. 갈등에 대한 입장. 그래서 우리 기능론에서 갈등은 잠깐 병리적인 거라 그랬지. 병리적. 잠깐 병에 걸린 거야. 알았지? 그러면 가장 어려운 표현인 거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요걸 한번 보자. 요거에 대한 계층화에 대한 입장이 있어. 계층화에 대한 입장. 계층화. 야 계층화에 대한 입장은 자 얘는 이거다. 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알았지? 그러면 얘는 우리 불가피한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라는 거 알잖아. 왜냐면 니네가 봐봐. 어떤 사람은 돈 이만큼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잖아. 그러면 우리 기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능력이 많고 기능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너도 능력을 기르고 노력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성취동기가 자극되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거. 자, 우리 기능은 안정을 추구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각 계급의 이익은 어떠냐면 양립할 수 있다란 말이 나와. 안정을 추구하니까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니네가 지금 요걸 구분해야 돼. 얘들아 이 지문이 23년 6월 지문이야. 요거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문 이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면 또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맞춰놔.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하나 넘어가 볼까? 야 그럼 기능론에서는 어떠냐면 요거야. 자 기능론에서는 자 어떤 유지 통합 이런 거 있지. 단점에다가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를 4개 쳐놔. 안정을 추구하니까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 기득권을 적어놔. 지배 집단이라고도 얘기해. 이 기득권을 지배 집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 알았지? 기능에 대해서는. 자, 특히 이 지문은 아마 계속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까? 갈등에 대한 거. 갈등은 어떠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 세상은 어떠냐면 지배계층이다. 야,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이 있어. 야, 그럼 얘는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대립과 투쟁이 발생한대. 알았지? 그리고 사회는 얘네들이 가진 건 어때? 세습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갈등의 입장에 사회를 바라보잖아? 그러면 아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걸? 자, 남자 여자가 있어.
야 그럼 기능은 어떠니?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각각 있으니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기능이잖아. 맞잖아? 야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남자가 편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대. 알았지? 왜냐면 니네가 봐봐. 집안을 봐봐. 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그럼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면 둘 다 똑같이 집안일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니네가 봤을 때 누가 더 편한 거 같니? 승찬아 누가 더 편한 거 같아? 집에서 아빠가 더 편해. 알았지? 민세 어떤 거 같아? 누가 편한 거 같아? 아빠가 편해.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를 봤을 때 체력적으로 어떠니 아빠가 더 튼튼하거든? 맞잖아. 그럼 아빠가 어쩔 때는 집안일 조금 더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잖아.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 일하면 이제 엄마도 피곤하고 아빠도 피곤한데 상대적으로 엄마가 더 피곤해 원래. 근데 오면 아빠는 그냥 샤워하고 바로 막 밥 차려 막 이러는데 엄마는 밥도 차려야 되고 니네들 케어도 해야 되고 니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상담 전화도 해야 되고 픽업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원래 엄마 놀아야 되잖아. 쉬어야 되는데 아빠는 쉬어. 근데 엄마도 어때? 니네 픽업하러 오잖아. 알았지? 그리고 니네들이 짜증내는 대상은 주로 엄마니 아빠니? 엄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남자가 더 편리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가끔 내가 이거에 초점 맞춰서 얘기하면 어떤 애가 이게 남녀 평등을 조장한다 그래갖고 막 나한테 막 얘기하는 뭐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항상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조화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니네가 신문 기사를 볼 때 잘 봐봐. 남녀 간의 젠더의 갈등 쪽으로 이렇게 본 애들은 갈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알았지? 근데 댓글 기사를 딱 보면 그래도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인데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걔는 기능의 입장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뭐가 옳고 그르다는 아니다. 알았지? 그건 꼭 생각해야 돼. 야 그러면 또 하나 볼까? 내가 선생님 설명할 때 이것도 얘기했잖아. 일반인이 있고 장애인분들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 위주로 간다니? 일반인 위주로 가.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투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의 입장에서는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갈등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일반인이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 내가 하나만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니네가 만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야. 그럼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그럼 니네가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이 학원가에 갈 수 있는 학원이 몇 개가 있나 생각을 해봐. 내가 알기로 학원가에 갈 수 있는 학원 거의 없어. 왜 그러냐 봐봐. 지금 니네가 있는 이 학원도 오려고 하면 어때?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 맞잖아. 그럼 휠체어가 혼자 이동하려면 턱이 없어야 돼. 근데 내가 눈여겨서 이거 한번 봤거든. 근데 학원가가 옛날 건물들이 되게 많아. 턱들이 다 이래. 그리고 경사가 있는데도 경사 이래.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갈등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와 관련된 거, 자 나머지를 하나 좀 정리 한번 해줄게. 자, 내려가 보자. 얘는 뭘 추구하니? 변동을 추구하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어때? 우리 이거는 크게 취급한다 그랬다. 크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불가피한 것이야. 당연한 거야. 자, 그리고 계층화는 당연한 게 아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양립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없다. 됐지? 그래갖고 선생님 기능 갈등에서 최근에 불가피한 것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 포인트였어. 애들이 그렇게 많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적어놓자. 자, 됐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용에서 이제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보자. 갈등론까지 됐고 이제 상상론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상상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 보면 요거야. 자, 어떤 의미를 규정을 해.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세부적으로. 얘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는 게 거시적 수업이 아니라 미시적 수업이야. 왜냐면 이렇게 수업하잖아? 그럼 내가 니네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봐. 알았지? 야, 니네 나중에 한번 대치동에 이런 데 가면 이제 150명, 200명짜리 많은 대형 수업이 있어. 그러면 니네가 졸든 말든 핸드폰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써. 왜냐 그 선생님은 그냥 어떠냐면 그냥 수업만 해야 돼. 촬영도 해야 되니까. 야 근데 나는 이렇게 쓱 봐갖고 많이 하다 승찬이가 이해 안 되면 승찬아 졸릴 것 같아. 그러면 이름만 불러주면 원래 잠 깨잖아. 알았지? 그럼 이제
야 승찬아 잠 깨. 그러면 잠 깬단 말이야. 근데 민서 잠 깨. 그러면 잠 깨는 거지. 그리고 요 정도 애들의 수업은 내가 카드를 언제든 줄 수 있어. 참고로 나는 10명 이상 수업 별로 안 좋아해. 아 왜냐면 내가 저번에 한번 여름 때 이제 대치동에 다른 반 같은 게 18명 이런 반이 있거든. 근데 18명 20방이 넘어가면 내가 애들 이름을 기억 못 하더라고. 알았지? 그럼 나중에 이제 이름 기억하는 상주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내 수업 들은 애가 이제 만약에 질문했어. 승찬아 이거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 근데 4주가 됐는데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누구였지?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니? 니네도 당황스러운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봐봐. 150명, 200명짜리 수업 가면 니네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적어도 여기에 수업을 하면 내가 얼굴을 파악을 하잖아. 그럼 이제 니네가 수업하다가 너무 힘든 거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카드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15명 카드 절대 못 줘. 아 왜냐면 예전에 15명 카드 줘봤는데 애들이 다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뻘쭘해하더라고. 뭔가 사줘도 먹을 때 다 뻘쭘해. 근데 이제 한 5명, 6명 정도만 되면 그냥 2-3명씩 가서 그냥 야 맛있는 거 사와. 그럼 알아서 사갖고 이제 쳤다 하더라고. 알았지? 이게 내가 봤을 때 그게 니네들의 수업의 몰입도나 집중도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의미를 항상 부여할 수 있어. 만에 하나 이제 승찬이가 잘 이해 못한다. 그럼 눈을 찡그려. 내가 의미를 부여서 파악하는 거잖아. 알았지? 아니 졸릴 것 같아. 꾸벅꾸벅 하면 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써야지. 왜 학원 와서 자. 알았지? 그럴 때는 이제 수업 멈추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다. 어떤 동기랑 의미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정의까지 해석할 수 있지. 왜냐하면 상황에 대한 정의는 이거다. 뭐가 있냐면 지금 시점에서 엿선물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알았지? 근데 수능 2주 전에 엿선물해 주는 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능동적인 존재를 거청 측면을 좀 소개하는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 해당되는 문제 풀 때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문제 항상 이렇게 나온다. 자, 무슨 관점은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야, 근데 선생님 한번 얘기했을걸? 하나다 나오면 되게 쉬워. 근데 2개가 나오면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거심이지. 그 다음에 기능 갈등. 자, 그 다음에 기능 상상. 그 다음에 갈등 상상. 이렇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아 3개가 나오면 간단해. 기능 갈등 상상이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니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어차피 수능에 좋은 문제 나와 있고. 근데 자연사문과 기갈상이 있다고 하면 기능 갈등 상상 문제를 3배 정도 연습해야 돼. 이제 자연사문은 금방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습할 때 그 정도까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뒤쪽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할 테니까 뒤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볼까? 자 뒤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니네가 벌써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1번하고 3번이 6월 문제야. 1번하고 3번이 24년 6월 문제니까 만에 하나 이 2문제 풀 때는 조금 조심하라.
자, 우리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해당되는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사과에는 어떠냐면, 여러 가지 우리 물질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뭐, 산화시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야. 맞지? 이은에 해당되는 거는 공기 중에 노출을 한대. 뭐가 될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 성분을 생성을 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거 자연현상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코팅을 한대.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6월 문제였어. 보니까 우리 기존에 풀었던 유형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6월 문제 유형이 바뀌면 수능이 바뀔 것 같은데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 얘는 뭐가 될까? 존재 법칙. 그 다음에 확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몰같이 쪽이다. 리을리. 그 다음에 리을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자, 그 다음 거. 요거는 플라즈마 형성이 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대.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잖아. 그게 자연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성공을 한 건 인간이 하는 거니까 3분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는 플라즈마로 변신을 한대. 자연에 해당되겠지. 리을에 해당되는 건 어때?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는 거야. 3분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같이 합쳐이다. 리을.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곱편과 경험. 얘들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자. 인과관계까지. 그러니까 공통점이 요즘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것만 좀 기억 좀 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그 다음 거. 얘는 기능이야. 안정적이지. 그렇지. 그래갖고 6월 문제는 그렇게 기갈상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 그래서 해당되는 게 나머지를 한번 더 보자. 자, 갈등이 본질적이래. 갈등이지. 그다음 점진적이래. 기능이야. 일시적이래. 기능이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상. 마지막은 요거.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 영역을 강조하는 거. 기능 갈등이다. 그래서 얘네가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 양립할 수 없다는 단어 동그라미 쳐. 자, 갈등이지. 기능은 양립할 수 있다야. 왜 그러냐면 각각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그 사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냥 조화롭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능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상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쳐.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희소가치라고 하는 건 얘들아 돈을 얘기하는 거야. 돈. 권력 명예. 야, 그러면 누구한테는 월급을 이만큼 주고 누구는 월급을 적게 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체육에 비교하잖아? 야, 그러면 이거지. 이게 금메달은 한정적이잖아. 승차는 한 명이잖아. 그치? 야, 근데 이게 어때? 당연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갖고 기록이 좋은 애가 당연히 금메달 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금메달 주는 건 어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돈도 역시 똑같고. 그 다음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기능.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기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1, 3번 문제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놓으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나눠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연과 사문현상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기억을 봐봐. 조사 결과는 우리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인간이 개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딱 보면 니은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얘는 자연에 해당되겠지. 폭염 이런 것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에 해당되는 거. 얘는 3분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대비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면 이 내용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푸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는 자연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다. 야, 그다음 개연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는 3분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렇지? 야, 그다음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는 자연만 해당되지. 틀린 거지. 근데 가치가 없는 거는 자연만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표시해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자연이야. 확실한 거지. 100%.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어떤 기술이 발전을 했대. 개선을 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분이야. 그렇지?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것도 3분에 해당되겠지. 디귿에 해당되는 것도 3분이야. 야, 그러면 우리 리을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갖고 나머지를 이제 한번 보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맞지? 얘를 일단 제껴야 돼.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제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공존과 특수가 공존한다. 그렇지? 복근과 특수가 공존하는 거. 이거는 우리 3분의 해당되겠지. 근데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x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거는 자연에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리을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고 때문에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갖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놔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자. 3번.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어렵게 느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되면 옆에다가 게임 규칙에 대한 걸 한번 잠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봐봐. 2회째 같은 관점의 카드를 받아서 한 장, 두 장을 받았어. 알았지? 그러면 얘가 만회하다 같은 관점이야. 같은 관점이면 어떠냐면 우리 3점을 받는다고 나왔지. 그렇지? 자, 근데 만회하다 카드를 두 장을 받았다. 근데 얘가 어떠냐면 다른 관점이야. 다른 관점. 다른 관점이야. 다른 관점이면 우리 추가로 한 장을 더 받는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요런 상태면 추가로 한 장을 더 받는 거야. 맞지? 그래갖고 만회하다 같은 관점 두 장이면 1점을 받고 모두가 다른 관점이면 승점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조건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기능,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상상 갈등, 그 다음에 갈등 기능. 이런 식의 해당되는 카드겠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하나씩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값은 추가적으로 한 장을 받아야 된다. 둘 다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3점이 확정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을이 만회하나 기능에 부합하는 걸 하나 받아. 야,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 한 장을 추가로 받는 거 알잖아. 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승점이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만회하나 병이 갈등에 해당되는 카드를 받아. 그러면 얘는 어때? 우리 두 개가 같은 관점인데 승점이 1점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은 을변과 달리 1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갑은 3점이 확정되잖아. 그렇지? 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배 피지배로 해당되는 게 우리 갈등이야. 야, 그러면 얘도 갈등, 그 다음에 얘도 갈등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때? 우리 같은 관점 두 장이 있기 때문에 1점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정답 5번이다. 그러니까 이 형태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 근데 결국은 조건을 좀 따져가면서 하면 문제는 좀 풀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다 동그라미 쳐. 양립할 수 없고. 좋아. 그러니까 얘는 갈등 기능에 해당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거 이걸 갖고 이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상황정에 기초한 거 상상이가 틀린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정답이지. 불균등한 분배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희소가치는 돈이야. 돈이 불균등한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기능이지. 이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거 기능은 안정적이야. 알았지? 매도 틀린 거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는 A, B 둘 다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됐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해볼까? 자,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5번 문제.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리을 기억 디귿이니까 당위 법칙은 우리 해당되는 거. 우리 당위 법칙의 지대를 깔는다 그러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기억은 자연에 해당되잖아. 그냥 확실성의 원리 자연이니까 또 틀린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어때? 4번에 해당되는데 여기다가 별표 좀 좋잖아. 경험적. 이게 아마 요즘 시험 문제 포인트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하나만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기억 디귿은 자연. 리을은 3분의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면 가치가 함축적이다. 이건 3분이니까 틀린 거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자연이니까 틀린 거지. 자, 보편성이 나타난다. 얘네들의 공통점이기도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지. 개연성의 원리는 3분의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경험적인 거.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니네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 뒤에 문제 몇 개를 더 한번 해볼까? 그래서 7번부터 일단 10번까지 한번 해보자. 알았지? 지금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봐. 다른 애들은 뒤에 문제 나머지 연결해서 해놔.
자,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일단은 7번 문제를 보면 이거야. 얘는 어떠냐면 기능이다. 알았지? 왜냐하면 여기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사회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대립과 갈등 본질적이다. 이건 갈등이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사회분동을 안정적으로 설명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틀렸어. 일시적인 거, 병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떠냐면 기능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 병리적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내용. 자, 여기에 보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기능에 해당되겠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얘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갈등에 해당되고 얘는 상상에 해당되겠지. 이런 식으로. 야, 그러면 얘네가 딱 봤을 때 얘와 관련된 내용 나머지를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 어떠니? 집단 간의 갈등은 아니지. 집단 간의 갈등은 우리 갈등이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 B는 균형을 강조한다. 균형을 강조하는 건 기능이었잖아. 이거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디귿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다가 표시해. 이걸 애들이 항상 상상으로 우리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그리고 이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직접 적어. 상황 정의에 대한 거는 상상이다. 예, 아니요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어떠냐면 이걸 비율에 해당되는 5번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8번 문제가 예전 기출되고 나서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질문을 니네가 직접 적어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만 더 해볼까? 자, 그럼 이제 9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기억식을 이어낸 사문. 얘는 자연에 해당된다. 알았지? 어떤 요구나 이런 건 사문이잖아. 근데 총파로 소통하는 건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우리 기억식을 이어낸 사문. 얘는 자연에 해당. 자, 그래서 얘네가 얘와 관련된 확실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자연만 해당된다. 그렇지? 보편과 특수가 같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문만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 그러니까 경험적 계속 나온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렇지? 그 다음 존재 법칙은 자연이니까 틀린 거고 인간계가 불분명한 거는 사문이니까 틀린 거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마지막 거에 해당되는 거 보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기능, 그럼 얘는 갈등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네가 딱 봤을 때 우리 어떤 기능의 장애로 발생을 한다. 아니지. 병리적인 거는 기능이잖아. 그 다음 또 하나. 지배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하는 거는 갈등이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우리 A, B 둘 다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거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것도 해석이 달라진다. 의미에 대한 건 상상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권력관계 축적을 갖췄다. 갈등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어때? 5번이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일단은 1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 이제.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6월 문제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문제나 어느 문제가 나올지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몰라. 근데 올해 6월에 이제 축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방향이 보이는 거야. 알았지? 근데 올해도 역시 변동은 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걸 잠깐 한번 꺼내봐. 알았지? 그래갖고 요거는 선생님이 우리 나랑 같이 한번 하고 만약 영상 든 애들은 선생님이 어차피 답지를 줄 거니까 일단은 요걸 한번 해봐. 이거 다 할 건 아니야. 알았지?